예쁜 꽃을 이렇게 주시고 시작하네요. 꽃부탁이어서 꽃이 좀 가볍게라도 나와 보입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미래의 지름길 그 감독님들 모시고 이제 제가 뭐 진행자는 아닌데 진행하는 역할 정도로 이제 그 역할 분담을 맡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김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목발 들고 투혼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감독님들 간단한 소개하고 영화 어떻게 봤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담기라고 하고요. 좋아하는 감독님들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항상 남의 영화 얘기하는 건 조금 머쓱하긴 하는데 어쨌든 개인 감사하니까 좀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평소에 캔디 라이프 감독님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진행 시간이 4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네, 알차게 재밌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세 명이서 이 영화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냐면 우선 윤남비 감독님이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담비 감독님이 이 영화 하자고 하니까 별 의견 없이 하겠다고 하게 됐고, 나중에 세인 감독님이 이제 같이 합류하게 돼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윤남비 감독님의 픽이기 때문에 우선 왜 이 영화를 선택하셨는지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뭔가 일단은 여자들이 나온 이야기를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또 뭐랄까 페미니즘의 전면이 있거나 너무 프로파간다 같은 영화는 사실 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2010년대 중반쯤이었는데, 근데 그때 아무 정보 없이 이 영화를 보다가 개인적으로 엄청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서구극이나 어떤 전쟁 서사는 당연히 남자가 주인공이었지에 대해서 한 번도 반론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 영화가 되게 느리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인물이 바뀌어나가고 느리게 전복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을 때 충격을 같이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되게 이런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인스타 같은 거 SNS 하다 보면 그 미셸 윌리엄스가 그 총 들고 있는 그 짤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이런 되게 전복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 기존의 이제 서구하고는 너무 다른 영화죠. 남자 영웅서사 중심이 아니라 그 생존을 위협하는 불안한 심리를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저도 이 영화 너무 좋았고요. 그렇다면 그 이번에는 세인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켈리 라이카트 감독님 영화 중에서 소이업하고 어떤 여자들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서구하고는 완전 다르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뭔가 미행을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 영화 이제 초반부에 에밀리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걷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남자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익이 뭔가 그거를 엿듣고 나서 뭔가 이렇게 의견 다툼 싸움 같은 게 벌어졌던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뭔가 일반적인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예 정형화를 해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그렸을 텐데, 여기에서는 뭔가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이제 에밀리도 그냥 덤덤하게 얘기를 듣고 서로 이제 막 걸으면서 그냥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뭔가 이렇게 그 벌어졌던 일보다 그러니까 그 말소리도 들리는데 주변 그 자연음이라든지 이제 걷는 어떤 자박자박 발소리 이런 것들의 볼륨도 비슷하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다이나믹한 그런 서사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그 고뇌와 두려움을 끌어안고 걸어 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펼쳐졌었고 저도 뭔가 다이나믹보다는 이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향적으로도 되게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재밌게 잘 보고 좋은 영화라는 건 분명한데 이 영화가 뭐 그렇게 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또 쉬운 영화는 아니거든요.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 진짜 혈당 스파이크 올랐을 때는 진짜 졸음이 쏟아진다. 네, 말은 바로 해야 된다. 시네마는 맞다. 시네마는 맞는데 너무 졸리다. 어떻게 잘 못 보고 특히나 밤신 나올 때는 감독이 왜 양아들이 아니야. 안 보인다. 진짜 너무 안 보이지 않아요? 너무 깜깜하고 그리고 원주민이 대사를 하는데 자막이 안 달렸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듣지만 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 밤신도 막 안 보이고 이 사람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험하게 하는 그런 이 체험 시네마다 저는 뭐 일단 밥 먹고 와서 볼 영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셨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잠은 왔지만 영화가 잠이 온다고 해서 나쁜 영화는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영화들은 잠이 왔어요. 하지만 거기에 영화가 항상 바르고 공부했어요. 힘이 있었다. 이 영화도 이제 힘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에밀리라는 캐릭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그냥 빵 굽고 빨래하고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원주민의 신발을 끼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못하는 겁니다. 남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랑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노동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소외된 자.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길도 뭐 똑바로 못 찾으면서. 그런데 에밀리는 어쨌든 그 원주민 어떻게 보면 자기와 비슷한 그런 소외된 자 그리고 소외된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서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 또 이제 그 제가 나중에 물어볼 텐데 그 에밀리의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 주체적인 여성이 아니었다가 주체적인 여성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을 보는 영화거든요. 그런 면들이 제 마음을 끌었다고나 할까? 네. 지루한 것과 상관없이. 그러면 어쨌든 영화는 엔딩입니다. 엔딩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엔딩이 굉장히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관객에게 질문을 그러니까 열린 결말의 영화는 많지만 관객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영화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에밀리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영화 같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엔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딩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고 좀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두 분한테 차례대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추천을 했었지만 그 엔딩을 저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다시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맞느냐 아니면 원주민의 말이 맞느냐 결국에는 선택을 한 에밀리의 선택이 옳았느냐 이렇게 하다가 딱 이제 에밀리의 어떤 시선에서 원주민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일단 영화가 끝나니까 약간
두 번째 영화 만들 때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윤가은 감독님이 저한테 그냥 어쨌든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온전히 선택을 하고 그 실패든 성공이든 온전하게 자기 걸로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그 순간이 기억이 나면서 어쨌든 에밀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 혹은 리즈 몰았든 원준이 몰았든 이거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 전까지 이 언덕을 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에밀리든 어쨌든 이 무리든 결국 자기들의 주체적인 선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척을 한다라는 것과 조금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배신감은 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되게 좀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그런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인감독. 저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결론은 나겠지 하고 봤었는데 딱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에 되게 헉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헉을 하는 순간에도 사실 이게 배신감보다는 저는 약간 이게 정말 맞다, 이 엔딩이 맞다라는 감각이 더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삶을 뭔가 길을 건너가는 것과 많이 이제 대응해서 비교해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뭔가 생각을 하셨었고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 제가 뭔가를 삶에서 선택하는 과정에 뭔가 비교해서 대응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뭔가 글을 쓰고 하면서 뭔가 번아웃도 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많이 주변에 의지를 했었거든요. 사람한테도 의지를 하고 뭔가 이제 그런 에세이나 책들에서도 이제 의지를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뭔가 미기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무용담일 뿐이고 각자의 길은 또 다 다른 거고 뭔가 일의 정답을 아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냥 몇 발자국 앞에서 똑같이 그냥 헤매던 사람만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냥 직접 걸어가서 봐야만 한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을 보면서. 네, 저는 어쨌든 저 당시의 시대상이 여자가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되게 차별이 심했던 시대 때 어쨌든 미기 결국 선택권을 이제 에밀리한테 넘기면서 에밀리가 이제 자기도 스스로 선택하려고 무슨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안 보여주지만 자기가 결정권자가 된 위치가 바뀌면서 그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가능성만 열어도 영화 끝이 나는 것이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 같아가지고 좋은 영화는 어쨌든 끝나고 나서 계속 곱씹게 되는 영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딩이 다소 불친절하지만 그 불친절함이 또 이 영화가 해내는 그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를 이용해서 시간은 짧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비하인드를 빠르게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감독이 변태에 왔습니다. 이 감독님이 어쨌든 편집도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이 오리건에서 여기 강하라 사막에서 촬영을 할 때 날씨가 43도였답니다. 날씨가 43도라는 것은 그 땅에 계란 후라이 깨면 익는 그런 정도의 날씨거든요. 43도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 배우들이 입은 옷을 안 빨았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옷이 갈수록 더러워지거든요. 그거는 순차적으로 찍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땀내 생각만 해도
그래서 리얼함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이 진짜 그 피로와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그리고 그렇게 변태인데다가 왜 변태인 사람들 영화 잘 찍을까요? 그리고 세탁 금지하셨다. 사시사안도 같은 지옥 같은 촬영 현장 그리고 캠프 생활했답니다. 학대 아닙니까? 그리고 제작비 중에 동물 사료값이 제일 많이 들었대요. 이분이 미국 독립영화계의 거의 거목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제작비가 그만큼 적은데 진짜 사료비가 제일 많이 썼답니다. 그리고 바로 전작 올드 조이 제작비만큼 썼대요. 사료비. 아니, 동물들한테 뭘 비싼 걸 그렇게 물기를. 자, 그럼 이제 이분의 집요함 4대3 하면 비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4대3을 고집했을까? 이 강활한 자연 풍광이 꽉 차게 담긴 이 오리건주 서울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 왜 4대3을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신지 두 분에게 이유를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 광활함 안에 놓여 있어서 역설적으로 느끼는 어떤 고립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4대3 비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딱 4대3 그 선생님이 나오면서부터 뭔가 선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존의 선언과 다른 같이 전공적인 영화를 찍겠다,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약간의 선언 같은 느낌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4대3이라서 좋았던 거는 사실 어떤 영화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영화 되게 인물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카메라가 되게 자연의 광활한 모습이라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거나 되게 유려하게 촬영을 하는 걸 볼 때 오히려 저는 약간 그게서 갑자기 빠져나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맞나? 인물이 이렇게 지금 고립돼 있고 이렇게 척박한 환경인데 카메라는 뭐 너무 이제 유려하게 이렇게 찍고 이러면 사실은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되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이 화면을 선택한 것 같다라는 인상이 있었고, 그 엄청나게 소박한 서구도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시선을 막 자극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거 보지 않았던 방식의 영화이었어서. 네, 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감독이 화면비를 정한다는 것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어떻게 보라고 하는지 사실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이 화면비가 아니면 안 된다 정도의 어떤 각오가 있어야지만 이런 화면비를 선택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인터뷰를 보니까 어쨌든 화면비가 적으면 인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화면에 단독샷보다는 사실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잡힐 수도 있는데 이 화면비를 선택한 건 그 프레임 안에 인물들이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비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화면비를 통해서 감독이 구현하고 싶은 거는 고립감이죠. 이 광활한 사막에 고립되어 있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그 느낌. 근데 여자들이 사실 주인공은 마찬가지잖아요. 에밀리가 쓰고 있는 보닛을 쓰면 철저히 시선이 차단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냥 고집스럽게도 덥고 피로함을 위해서 옷을 안 빨았던 것처럼 실제로 이 에밀리가 쳐다보는 시점샷에서도 자기의 시선이 차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4대 3을 썼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이다. 이분하고 살면 힘들다. 이분이 초원의 강이라는 작품으로 사실 첫 번째 데뷔작부터 엄청 주목을 받았는데 그 다음 작품 만드는데 12년이 걸리셨대요. 그것만 봐도 고집 많이 피셨겠죠. 그러니까 돈이 드는 영화를 준비하다가 안 됐겠죠. 타협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생해서 만든 두 번째 영화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미개 지름길이 세 번째 영화인가.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필모그래피를 세 번째가 웬디와 루시. 네 번째 영화. 이분이 네 번째 이 영화부터 이제 인생이 조금 살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데뷔하면서부터 2010년도까지 쭉 고생하다가 근데 그 고생을 세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탄탄대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한 경쟁 마스터 마인드가 있고 오늘 김세희관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쇼잉업, 그 전작품인데 굿즈 입고 오셨습니다. 네, 딴 그 이파리 싹 바뀌가지고 자 이제 그만 떠들고 이제 그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원하시는 감독님들을 꼭 찍어서 아니면 다 여쭤보셔도 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해주십니까? 네. 제가 찍는 거죠. 일단 저기 맨 앞에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후반부에 이제 목말라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경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영어는 자막이 달리는데 이경만 자막이 달리는데 이게 작품으로 볼 때는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이경 마음이 좀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다 각자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니 뭐 이건 가운데부터 얘기할까요? 사실 다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의도를 모르겠잖아요. 그 원준이라는 말이 해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의 선의를 믿어야 하는지 혹은 이 사람이 지금 뭐 저주라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순간에는 또 마차가 불러 떨어져가지고 되게 이 사람들한테 절망스러운 순간인데 또 혼자 약간 미소를 띠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되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정말 선배한 감독이라서 연출을 할 때도 뭔가 대화를 안 시키기 위해서 되게 부당한 예를 썼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원주민도 그냥 의뢰 이런 어떤 구원자 혹은 막 선악 악역이 아니라 정말 모호한 채로 놔두려고 했던 것 같고 어떤 그 에밀리의 선택도 되게 모호한 상태이고 어떤 것도 조금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캐릭터상 미의 그런 소품보다는 조금 원주민의 어떤 그 노래라던가 정말 이 사람이 치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믿고 싶다라는 데 바람만 있었고
걸려 있었는데 맨 마지막 컷에서는 이제 나무가 없이 그냥 인디언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사람의 행동 하나가 어떤 순간 하나로 또 이 사람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무조건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참 뭐지? 그게 참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모호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냥 그 장면을 봤을 때 이제 그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노래이지만 그렇지만 그게 또 이 인디언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조차도 고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다 통할 수 있는데 그 원주민은 애초에 이 사람들하고 소통할 의지가 없어 보였고 이 사람 소통할 의지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있지만 모두가 다 각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그것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게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았어요. 나의 마음은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원주민의 노래라도 이 치유의 힘이 있는 어떤 리추얼한 행위로 볼 수는 있겠다. 왜냐면 내 마음이 이 사람이 낫기를 바라니까. 하지만 그 원주민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전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물도 이제 거의 없고 이제 마차가 부서지면서 다 쏟아졌으니까 정말 생존만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 끝까지 고립되어 있는 이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철저한 고립 속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만 남아있는, 누군가를 믿을 것인가, 결국 자기의 어떤 선택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고립으로 이제 진짜 깔때기처럼 고립으로만 향해 가는 그런 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에게 마이크. 네, 저도 여성 감독 영화 정말 많이 찾아보는 사람으로서 켈리 라이카트 영화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간에 위기하는 대사, 그 남성은 죽음과 파괴를 이야기하고 여성은 혼돈 속에서 생명과 창조를 이야기한다고 그런 대사를 내놨는데 그 결말과 연관지어서 보면 뭔가 에밀리의 그런 활약이 결과적으로 일행과 인디언의 연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들잖아요. 전 그 대사가 사람에 따라서는 이익을 배변하는 세상 남성들의 아직도 갖고 있는 편견과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켈리 라이카트가 그 대사를 통해서 세상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감독님들은 그 대사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석되셨는지 그게 좀 그 생각이 듣고 싶어요. 저는 질문해 주신 분의 말이 더 사려가 깊어서 저는 사실 그 대사 좀 흘려갔습니다. 아, 미리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근데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대사를 막 그냥 흘려보내네. 약간 장애와가 저는 그 들을 때 미리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겨울판도 약간 썼으면 좋겠다. 조용히랑 되게 이입해서 나오는데 근데 제가 그 캐릭터 좋았던 게 그 원숭이 신발 지워줄 때
자기가 막 원래 보통 멘탈 영화들에서는 막 그냥 속편만 민폐 요즘 뭐 해서 막 이 아이를 구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 돼 하면서 이 일행의 속도를 늦춘다거나 그 점은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뭐 어떤 막 위기를 촉발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성 캐릭터가 소비될 때 많잖아요. 어떤 선택이 되게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오히려 이 사람한테 좀 빚진 마음을 주고 싶다. 그걸 키워주면서도 그러니까 이 에밀리의 어떤 어떻게 보면 호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략 같기도 한 이것조차 좀 모호한 이 태도가 저는 되게 이 캐릭터를 그 영화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대사랑 맞물려서 뭔가 규정시키지 않으려는 되게 그 계속 벗어나려는 어떤 좀 시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게 어떤 캐릭터를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어떤 그런 대화라고 이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기 뭐 여자 많이 만나봤고 막 자기는 뭐 알만큼 안나 이렇게 허세스럽게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여자 남자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알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혼돈이 어쩌고 화해가 어쩌고 근데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말로 나는 잘 알고 있어라는 어떤 기세로 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기라는 캐릭터가 여기에 있는 공동체를 끌고 갔던 방식 뭔가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나는 길을 알고 있어라는 어떤 그 기세만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 어떤 이게 그냥 허세성을 좀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정도까지 좀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났어요. 제가 거기 왜 흘려보냈냐면 애초에 별로 믿음이 안 가는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 떠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 있게 다 감독님께서 쓰셨을 텐데 너무 이입해서 그냥 흘려드는 거예요. 근데 졸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네, 저기 모자 쓰신 강객님에게 요 마이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말씀 재밌게 잘 듣습니다. 아까 그 신발 빼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면 때 이경이 그 돌로 막 벽에다가 글귀를 새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좀뭐 제사를 지내는 건지 아니면 좀 영역 표시를 하는 건지가 되게 궁금한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 이 답변이 어렵다면 만약에 본인들은 이 상황에서 노래를 새길 수 있다면 뭘 새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마이크 잡은 제가? 그럼 이렇게 차례대로. 저는 사실 그분이 뭘 이렇게 새기고 있을 때 여자분이 그 신발이 뜯어진 걸 보고 에밀리가 기어주겠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도 근처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벽에 뭔가를 새긴다는 거 행위 자체가 누가 또 이 신호를 보내서 언제 어떻게 덤벼들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 그 사람이 그 신발을 보면서 기워주겠다고 한 거는 이 지혜롭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전략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연대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권자들이 남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여자가 하는 행동들이니까. 근데 그 행동이 옳을지 안 옳을지는 서로 알 수 없는 상태에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 진짜 밥그릇 큰 여자다. 남자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봤고 제가 만약에 거기에 뭐를 또 SOS 했겠죠. 어떻게든 살라고. 계속 뭔가 서스펜스가 생기잖아요. 사실 그거 관리를 언제
개척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동시에 저는 이 상황이 좀 명적인 어떤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계속 흔적을 남기잖아요. 모든 인물들이 뭐 탈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진짜 선명한 결과에서 그런 걸 남기면서 가고 이것이 정말 어떤 일행을 부르려는 어떤 시도였는지 혹은 그냥 본인의 의식이었는지 이런 거는 이 모든 맥락 안에서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뭔가 이 행위 자체나 그때 이제 그 다가가는 어떤 거나 이런 게 약간의 이 개척 서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참작과도 잘 닿아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를 계속 남기고 질문을 던지고 이런 행위가 이상하게 항상 트릴라이 같은 영화를 보면은 뭐 가장 극단적으로는 쇼미업이 그렇지만 뭔가 이 이야기라는 걸 따라가면 동시에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라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조금 약간 사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라고 적었는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마지막 엔딩에서 저는 약간 그 눈에 띄었던 게 그 나무를 만나기 직전에 가는 옆에 길에 인디언이 썼던 그 분들이 썼던 것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를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언덕을 넘어가면은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물이 있을지 혹은 여기에 어떤 그 낙서들이 있으니까 원주민 그 마을이 있을지 뭔가 그런 거를 더 고조시키는 어떤 장치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조금 힘들었는데 뭔가 질문해 주신 걸 이제 생각했을 때 그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썼던 것과 입으로 뱉었던 게 뭘까 했을 때 저는 욕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 인디언의 입장이었으면 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장난스럽게 감사합니다. 자, 웃고 막 떠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으면서 오늘 기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죄송합니다. 저 끝에 분이 한번 저 끝에 맨 끝에 아까 그 조명에 나가서 제가 못 보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들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남시의 원주라고 합니다. 사실 제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 주인공은 에밀리의 약간 선택의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사실 제목은 위계 지름길이라고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들은 왜 제목을 위계 지름길이라고 했을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어로 믹스 컷오프더라고요. 근데 컷오프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컷오프 차단로. 이게 애초부터 이제 중의적인 제목을 감독이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름길이 결국 차단로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오리건 주를 가는 방법이 원래 기차로 가는 건데 그때 저 당시에 그 오리건주로 갈 때 이 가만한 사막을 통해서 지름길로 가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꽤 많대요.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근데 그러는 와중에 길을 헤매서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빨리 가려고 하던 것이 더 고립돼
무대에서 못 가고 차단되어 버리는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결국은 삶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런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모호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지름길이라는 거는 이 시간쯤에 사실 뭐 있었던지도 모르겠고 서쪽으로 갔다고 해서 달라졌을 것 같지도 않고 한참을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결국에는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어떤 그 모호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냥 결국 왕복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또 미개 캐릭터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씬이 소금 사막을 발견하기 전에 미 혼자 앞질러서 딱 갔다가 막 돌아왔다가 막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밑도 얼마나 뚫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지름길이라는 게 진짜 과연 존재하는가, 삶의 지름길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단지 몇 걸음 앞에서 똑같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이게 정말 그런 지름길은 없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름길 있으면 그 길로 가고 싶잖아요. 알면서 안 가긴 어렵다. 근데 가면 꼭 가다 죽는다. 그 정도죠. 하여튼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영화제 이게 마지막 작품이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작품을 저희 셋이 빛낼 수 있고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사하면서 우리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돌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감, 마무리. 영화 다시 보면서 저도 좀 위로라는 표현이 무서운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말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감독의 어떤 태도에서 오는 위로도 있었고 이야기에서 오는 결국에 그냥 오직 신망이라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인간들이 모르는 이 객석지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오는 위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조금 남 기억에 또 마음에도 조금 남는 시간이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티셔츠를 제가 나중에 촬영장 가면 촬영장에서 입어야지 하고 사뒀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촬영장을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오늘 꺼내 입었던 건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느끼는 게 감독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저도 뭔가 이게 보면서 이상하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저 뭔가 같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뭔가 되게 겉포장지 어떤 위로나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더 뭔가 되게 마음속이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 저녁 이렇게 이 영화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가지고 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